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들면서 온갖 궤변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무리들 지금 저 소굴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그걸 아주 명쾌하게 논리로 오늘 한번 무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일단 법적으로 막 이런저런 논리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맨 먼저 저자들이 지금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까지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 의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으로 흔들고 또 시간을 끌고 그래서 수사 과정 자체를 좀 지연시키고 예. 또 다른 목적은 최대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는 그러한 시도인 것 같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들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내세우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들고 더 그 앞에 모여 있는 극렬 지지자들까지도 막 이렇게 하니까 행여나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네. 당장에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주장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내란죄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권은 경찰, 공수처, 검찰 중에 사실은 경찰이 가집니다. 예. 근데 검찰도 수사를 했잖아요. 검찰은 그 대신에 또 공수처도 그렇고요. 공수처와 검찰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는 또 직접 수사권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국회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으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이 내란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이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일단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만 형사상 소추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권남용으로 출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직권남용으로 출발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내란을 범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판단한 거고 공수처도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거의 경쟁적으로 했죠. 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거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그 사령관들,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고 또 구속 기소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예.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관이 발부하잖아요. 예. 법관이 발부했다는 것은 검찰에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 예. 불법 영장이다. 근데 이미 법원이 발부를 해줬는데 그건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요. 그때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불법 영장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이제 기각을 할 거다. 영장을 발부 안 해줄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수처만 비난했다고요. 예.
수사권 넘는 사람들이 수사하고 영장 청구까지 한다고? 그런데 그 후에 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니까 이제 비난의 초점이 판사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이번에 영장 발부를 하면서 판사가 이제 영장에 이제 특히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같이 발부됐는데요. 수색영장에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라는 것을 이제 주의적으로 부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처음 봤다 이런 거는 판사가 무슨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을 만드냐. 예. 110조, 형사법 110조, 111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인데 판사가 법을 적용해야지 입법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상권 분립 위반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는 비난의 초점이 판사에게 간 거예요. 예. 처음에는 공수처에 갔다가. 그러니까 윤석열만 법이고 나머지는 다 유법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판사는요,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정권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판사가 이번에 그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런 말을 적은 것은 즉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이 적은 것은 앞에 이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몇 번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경호처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색이 안 됐다. 예. 그런데 이번에 수색은요.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수색영장이 아니에요. 수색이 아니에요. 110조, 111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예. 물건을 수색할 때 그 기관장의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는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해 준 수색영장은요. 체포영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색영장이에요. 즉 지금 대통령 관저만 해도 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위치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위치 파악을 위해서 수색영장까지 공수처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판사가 발부해 준 거예요. 사람 찾는 수색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걸 적은 거예요. 판사는 영장에. 예. 즉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물적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혹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어떤 서류를 찾는다든가 물건을 찾을 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법관이 발부해 준 그 영장은 체포를 위해서 위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그 수색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를 그렇게 적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몇 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수색영장이 아니다. 사람 찾기 위한 영장이니까 그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것을 부기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불법 영장 발부라고 이제는 판사를 문제 삼고 그러더니 급기야 법원에 이의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불법 영장 발부라고. 근데 법원이 어젠가 기각해버렸잖아요. 불법 영장 발부가 아니다. 예. 지금 일단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나서 영장 집행을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영장을 경찰이 새로 발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연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영장은 경찰이 발부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신청을 이제 하면 신청을 하면 그것도 예. 검찰이 이제 청구를 검사만이 하겠죠.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공수처 검사이기 때문에. 예. 우리 헌법 12조 3항은요.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예. 그것이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 넘겼으면은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발부를 받게 되는 겁니까? 신청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공수처 검사가 해야 됩니다. 아, 처음에는요, 공수처 만들 때 사실은, 어떤 검찰적 인사들은 12조 3항의 검사는 검찰적 법상의 검사만 의미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도 공수처 검사는 12조 3항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고. 검사가 검사지 무슨.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러면 헌법에 검찰청법에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검사라고 하면 그 사람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요, 처음에 어떤 제도가 새로 신설될 때는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 억지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걸 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면서 그렇죠.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라는 게 예.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 변호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알면서 자기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법을 잘 모르는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거죠. 법을 통한 잡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수본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법적 결함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우리가 좀 놀랐는데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을 해달라라고 보내는 게 법적 결함이 있다라고 국수본이 판단한다면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공수처에서 사실은 경찰에게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예. 사전 협의 없이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경찰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수처 차장인가요? 예.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법률상의 근거로 이제 형소법을 준용하게 한 공수처법과 그 다음에 그 준용되는 형소법 규정으로 81조와 200조의 6을 들었어요. 81조는 뭐냐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요. 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수처 검사가 지휘는 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은 사법경찰관리, 즉 경찰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속영장이고 이번엔 체포영장이잖아요. 예. 만약에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다시 재집행에 나선다면 형소법 200조 6이 이 구속영장에 관한 이 조항이 체포영장에도 준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형소법 115조도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도 연장할 것 아니에요. 형소법 115조는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한다는 조항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소법 81조, 그다음에 형소법 200조 6에 의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이제 경찰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형소법 115조에 의해서 수색영장의 집행도 이제 경찰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에서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공수처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200명이 지금 인간띠를 해가지고 관저 앞 200m 지점입니까? 예. 거기서 관저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는 화기, 즉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형법에 보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예요. 예. 근데 특수자가 붙는 거는 뭐냐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즉 여러 명이 단체로 예.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즉 무기를 휴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현행범이면 영장 없이도 바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갔던 검사고 경찰인데 그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공수처가 막았단 말입니다. 이제 뭐 핑계는 공수처 뭐 검사가 막았죠. 예. 부장검사가요. 예. 맨 앞에 섰던. 그런 걸 보면 교수님 공수처가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공수처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좋게 봐줘도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 차장이 이제 체포영장의 만료기한 오늘 밤 자정까지잖아요. 예. 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영장의 만료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방식을 밥 때 2차 집행부터는 경찰의 집행을 일임하겠다라고 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기자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냐. 예. 150명인가요? 150명만 데려와가지고. 한 200명도 안 되는 숫자 갔어요. 예, 갔는데 지금 막아서는 사람들은 예? 3차 저지선에 관저 앞에서 막아선 사람들은 300명이에요. 거기 무기까지 휴대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그러는데 그걸 예상 못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경호처 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전에요 영장 집행하기로 가기 전에 경호처하고 저는 교신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예?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공문도 보냈잖아요. 예. 그거는 언론에 보도했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장이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그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고 직권남용죄라고 경고까지도 했잖아요. 예. 경고할 정도면 그야말로 현행범으로 그렇게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을 하면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인력을 데리고 갔어야죠.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갔어야죠.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걸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그 공수처는 비난받아야 돼요. 저는. 비난받아야죠. 저는 아무리 공수처장. 선의로 해석해줘도 비난받아야 되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빠지려고 그러죠. 예. 집행은 또 경찰에 일임한다고 경찰에 넘기려고 그래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아예 모든 수사를 다 경찰로 넘기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영장 청구권은 경찰이 못 가져요. 공수처 검사나 검찰청법상의 검사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아니 애당초 영장 지휘권을 내란죄 가지기 수사 때문에. 권한이 경찰에 있으면 네. 경찰이 직접인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네. 일단 어차피 기소를 검찰이 할 거니까 네. 경찰이 조사해서 내란죄 관련돼서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에? 검찰이 청구해서 네. 발부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 이제 검찰을 좀 못 믿는 거죠. 하하. 왜냐하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요? 예. 정보사령관인가요? 예. 예. 서로 놓고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해 버렸어요. 영장. 아니 지금 공수처에서도 네. 검찰의 수사를 제2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 제 공수처에서요. 검찰의 수사를 경찰에요, 아니면 검찰에. 검찰에. 예. 그러니까 그럼 공수처가요. 애초에 A첩 요구를 하지 말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검찰에 제2첩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뭐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예, 비난받아야 되고 저는 사실은 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면서 공수처 신설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공수처법이 좀 많이 후퇴한 절충안이라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일단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출범을 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공수처가 일을 못하게 된 원인은 있어요. 뭐냐면은 공수처를요, 인력을 너무 적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공수처 검사의 숫자까지도 정해버렸어요. 사실 윤석열 이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였으니까요. 예, 네.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자가 대통령 돼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에 힘 빼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가 스스로 쓸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와서 공수처가 정말 좀 그 의욕은 알겠어요. 예, 의욕은. 공수처가 다시 이때까지 공수처가 한 일이 뭐냐, 뭐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으니까 이번에 이 사건은 자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큰 업적을 남기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첩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검찰하고 경찰이. 처음에는 검찰하고 경찰도 반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러다가 정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하니까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의무가 있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경호처의 총 감독 관리자는요, 대통령이에요. 예. 그 앞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들어와서 경호처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로 직제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경호처를 그 비서실장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꿉니다. 아, 윤석열이 들어와서 바꾼 겁니까? 예.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돼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는 거예요. 지시권도 가지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럼 권한 대행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판사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경호처가, 자기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는 경호처가 저지하고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할 의무가, 그래서 불법적인 그 영장 집행 방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자 법적 의무는 원래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권한이 아니라 권한인과 동시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개입을 안 하냐면,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 부총리 측에서는 말을 아끼다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는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자기는 권한대행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휘감독관을 가진 사람이, 또 그로 인해서 지시를 내려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게 정치적 사안이에요? 이건 법적 사안이라고요. 그러나 법적 의무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목 지금 경제부총리는 지금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형법에 공무원이 그러한 자기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딱 거기에 그 해당되는군요.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 그래서 최권한 대행이 이제 위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왜? 이제
경제부총리, 즉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직무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 탄핵감이에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쭉 보면은요. 윤석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모든 경제 지표가 상승하고 이게 막히는 것 같으면은 하락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제부총리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한테 임명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이렇게 쓸만한 자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가 그 체포영장 결국은 집행에 실패했지만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예.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국격이 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국격은요.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이 며칠 전에 성공했으면 공수처에 의해서 성공했으면 다시 떨어진 국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그 정시 또 좋아지고, 예? 환율도 안정화되고, 왜 다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권 시장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요. 각국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 여기서 국격은 정말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저 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네. 현직 대통령인데도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하러 나가네. 그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중단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순간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수처가 그걸 다시 집행은 경찰 일임한다.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그냥 기한 연장한다. 이 발표하기 전에는 오늘이라도 예. 정말 공수처가 계획을 잘 짜서 그야말로 집행을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떨어진 국격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역시 문화적으로만 한류 문화 우수한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도 살아있는 나라구나. 다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경제도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교수님, 근데 그걸 못해서 저는 다시 또 떨어질까 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가 영장 기한 만료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녁 6시쯤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계속 이렇게 대치하다가 밤 12시가 딱 됐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착수했으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죠. 법원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12시면 딱 끝나게 되는 끝나야 겁니까? 됩니다. 네. 그 12시 넘어서 집행하는 건 또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영장 없이 한 그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어제 그 경호처장이 마치 대통령 담화하듯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요. 배웅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미지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게 말이에요. 차분한 이미지인데 제가 이 탄핵 전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가서 발언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너무 제가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새 혈압도 많이 오르고 좀 신체적으로는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지금 사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범이에요. 예. 예?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소환까지 했잖아요. 공수처에서. 예. 근데 보란 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공수처와 공수처 직원들 150명인가요? 경호처가 고발했나요? 하여튼 예. 여당이 고발했나요? 윤 대통령 측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거기서 그 사람들 150명 영장 집행에 왔던 사람들을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고발했어요. 왜? 자기들의 경호 업무가 오히려 적법한 것이었는데 그분들이 뭐 자기들한테 몸싸움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특수공무 집행방해를 범했대요. 정말 요새 그런 걸 보면요. 적반하장이란 말밖에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정말 특수공무 집행방해는 누가 범했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장, 차장이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수처에서 소환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공수처 150명이 특수공무 집행방해 범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 그리고 그 영상까지 돌리잖아요, 지금. 주로 이제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죠. 예. 영상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원래요, 경호처장은요, 사실은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경호처란 데가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는 비밀성이란 게 굉장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경호처장이 영상을 돌리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범인데 공수처 소환까지도 지금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공수처와 공수처 직원들을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조용해야 공수처장이 완전히 지금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처럼 지금 경호처장.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경호처장이 말이에요. 선거 2번인가 나와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져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역대 경호처장 중에 정치인 출신 경호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화는 나지만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예. 방향은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예. 중간중간에 이런 정말 적반하장식의 그러한 대응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이렇게 나올 건 뻔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호처가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호처 처장도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인데 헌법 7조 1항은 예.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또 그걸 막고 나서면 자기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범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도 없어지고 징역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나오리라 봤어요. 그래서 그 문은 쉽게 열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오늘 교수님 일단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염려하지 마시라. 방향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요. 예. 경호처장, 차장, 저자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들이야말로 내란에 깊숙이 가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죠? 아, 그럼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내란에 깊숙이 개입해 있던 주요 가담자고 거의 수개급에 가까운 자인데 저자들을 먼저 체포하고 구속을 시켜놓고 일을 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래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경찰청장, 차장 바로 자기들이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공수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는 너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했고요. 나쁘게 말하면 정말 허탈할 정도로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죠. 예. 저는 정말 오동훈 공수처장
사람도 조금 그렇게 좀 해리게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터득한 진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예. 나쁜 일이라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쁜 일도 사실은 그 속에는요, 좋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너무 잘 잡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두 번째였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잖아요. 예.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딱 국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그날 2차 탄핵안이 가결될 때 제가 그 국회 잔디광장에 있었는데 옆에서 소리가 다 듣겼어요. 예. 그 문집한 청중들의 소리가, 그 다음에 사회자 여성분이 사회를 보시는 너무 잘 보시더라고요. 그냥 사회자의 말만 들어도 막 피가 끓어올라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소추안이 가결됐잖아요. 저는 가장 넘기 힘든 이 장애물이 사실은 그거였다고 봤어요. 탄핵 소추안 가결. 왜냐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지금 여당만 해도 108석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승리한 거예요. 예. 2차에는 이제 가결이 된 거잖아요. 그거부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그래도 우리 현 시대를 대표하는, 예? 우수한 법률가들이에요. 뛰어난 법률가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판례 기준이 확립이 돼 있어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려면은 위헌 위법 행위가 있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 단순해요. 그 다음에 그 중대성의 기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처 직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다 형사처벌 받고 연금 못 받고 그럴 분들이죠. 그분들을 혹샘 무민해가지고 병풍처럼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숨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영장 집행 실패한 날 밤에 또 술 드셨겠죠. 축하주 드셨겠죠. 그런데요, 축하할 일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헌법재판관들 다 봤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앞장세워서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은 헌법 12조 3항입니다. 그건요, 헌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무조건 집행해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집행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물론 그 후이기는 합니다만, 퇴임 후이기는 합니다만, 영장을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이미 그분은 탄핵 인용이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도 만장일치로 탄핵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더더욱 그게 굳어졌다고 봐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예. 재판관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저런 윤 대통령을 두고 탄핵 기각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기각하는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준을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문장을 저는 만들 수 없다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 형사재판도요. 지금은 수사 과정이잖아요. 예. 수사 과정의 일부예요, 사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큰 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영장 집행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축하주를 마시고 또 경호처장한테 처장도 자네도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한테 한번 보내봐. 그래야 찍었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뭐 언론 보니까 뭐 다시 지지율이 뭐 30%대로 올라갔다. 뭐 믿지 이런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예. 지지율도 나오던데 저도 믿지 않아요. 그거 보고 지금 굉장히 현혹돼 있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예? 그거는요, 정말 온전한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그 판사들도 다 봤잖아요. 같은 법원의 판사, 사법부는요,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강한 사람들이야. 전국에 한 3,000명 되는 판사들은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동료의식이 있다고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불법 영장이라고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다시 기각해서 적법한 영장 발부라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영장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고 또 체포영장, 압수영장 집행하러 갔더니 병풍에 숨어서 집행도 못하게 했어요. 그 판사들이 다 봤어요. 형사재판 누가 해요? 판사들이 합니다. 봐주겠어요? 피고 윤석열을? 더 불리해진 거예요. 법정형은요, 특히 저는 이제 내란 수괴, 요새 그거 형법 개정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로 바뀌었어요. 예. 내란 우두머리는 형법 87조에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유기징역 없어요. 예. 예? 오히려 법정형만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한테 예. 저 사람 정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구나. 감형은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예.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길게 보면 국민 여러분 길게 보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분명히 만장일치로 탄핵 파면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중형에 처해질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다시 새 힘이 납니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죄만 더 쌓아놓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파면의 정당성만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내란이 뭐냐? 우리 형법 87조인가요? 국토의 참절과 국헌 국헌의 참절의 분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네네. 내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진정한 내란이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국민과 국민을 부딪혀서 싸우게 하고 헌법기관과 헌법기관끼리 충돌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닌가. 정말 이제는 내란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내란을 일으킨 그런 나쁜 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지도자도 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나와서 조사받아라 영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막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저는 법률을 떠나서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하고 이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정신의학 전문가분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쭉 지켜보셨을 때 네. 일단 이제 공수처가 한 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장 집행은 일단 경찰이 하는 게 더 야무지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영장 기한이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 오면서 제 집이 멀어가지고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젠가요?
방송에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제가 MBC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특정 방송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택시를 탔더니 방송에서 봤다 그러시면서 네. 오늘도 지금 방송하러 가시느냐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한 70대 돼 보이시더라고요. 제발 우리 민초들은 지금 죽겠다. 죽겠다. 즉 제발 이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 죽겠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여튼 열심히 힘을 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윤 대통령의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빨리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힘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경찰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돼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되고 나면 굉장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기소도 금방 될 거예요, 저는. 20일 안에, 체포 구속 20일 안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거라고 보고요. 신병 확보가 되면 이제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들도 관심을 많이 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다른 뭐 변호사들이나 통해가지고 일종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소통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지지층들도 좀 실망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거고 특히 탄핵 결정은요. 제가 전번에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달여 정도면 나올 거예요. 그럼 파면되잖아요. 예. 지금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잡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 행사는 비록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하고 있고 홀뿐인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가냐. 국격 추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달여 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하면 그러면 민간인 윤석열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아마 기소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분에게 남는 신분은 피고인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민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실망을 해서 돌아설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고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수년에 걸쳐서 1심, 2심, 3심 변호사비 막대한 변호사비를 쓰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 때문에 불응한 이유 때문에 법원 판사분들에 의해서 이제 중형에 처해질 겁니다. 윤석열 이자가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한 사람 인생 작살내는 거 아주 쉽다. 기소하면 끝난다. 숙련된 법 기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서 가면은 아무리 나중에 어떤 수를 써도 그 사람 인생은 망가진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죠. 윤석열의 최후가 다 저는 보이는데 오늘 그래도 교수님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 하는데 염려 마시라 이렇게 힘을 주시고 밝게 앞길을 비춰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예. 여러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법률가로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 믿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온갖 논리, 궤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막아서 보겠지만 어떻게 진리 앞에서 그런 것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제 이번 주에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입니다.